안녕하십니까. 금판다의 정수철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불교는 과학이다. 그 자연 스님의 어떤 강좌를 보니까 자연 스님이 불교는 과학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죠. 근데 불교냐 정교라는 것은 어떤 그 인문학적인 과정 속에서 이렇게 발전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과학과는 다르다고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이거 불교를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그 반야신경이랄지 그런 걸 보면은 색즉시공 그런 면에서 양자 물리학과 어떤 그 일치되는 면이 있죠. 그래서 불교는 과학이다라고 이제 내가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봤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제 불교는 과학이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자연 스님이 부정을 하셨죠. 그렇지만 불교가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자연과학에서도 어떤 통일장 이론이 있듯이 모든 게 이제 하나로 돌아가듯이 종교도 불교가 모든 그 기독교랄지 모든 종교를 다 아우를 수 있으려면은 그걸 통일할 수 있는 어떤 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의 그것이 또 과학이 바탕이 돼야 이제 완성이 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물론 본인이 불교 승려로서 불교가 어떤 불교 이상이 과학의 이에 있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할 줄은 모르죠. 했는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그 세상에 이제 그 인과관계라는 게 아닌 게 있나? 불교가 모든 게 다 인과관계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 과학이라는 것은 그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는 거고 설명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그런 종교도 과학을 통해서 완성이 돼야 돼요. 과학을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과학을 부정한다. 그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거와 같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원래 본류가 종교와 과학이 다르지 않는데 에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그 종교에서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뭐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라는 것에 어떤 그 이율배반적인 이 언어가 되고 단어가 이제 말이 되고 마는데 그런 그 인과관계라는 것은 이게 모든 게 인과관계예요. 모든 게 인과관계예요. 우리가 그 도노성불설이라는 게 그게 이제 그 자연 스님 얘기하는 거 어느 날 갑자기 그 깨닫는다. 부처가 불성을 깨닫는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게 갑자기 그 하늘에서 툭 떨어지듯이 그렇게 그 도노가 이루어질까? 어? 그, 뭐야, 득도를 하기 위한 어떤 그 사람의 사고의 어떤 과정이 없이 이 도노는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죠. 그리고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 뇌의 의식이 이제 그것을 이제 발현을 하는 거잖아요. 현상학적으로. 그것은 뭐냐면 우리 뇌의 세포가 어떤 그 시도 속에서 이제 뉴런을 하나 보자면은 이게 축삭과 어떤 그 수상 돌기로 이루어졌죠. 이게 축삭은 그 메인이고 수상은 이제 가지라고 보는데 축삭과 축삭의 어떤 축삭이라는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그 어떤 그 다른 그 뉴런과의 그 컨택, 우회 도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어떤 컨택 가지예요, 가지. 이런 가지라고. 이 가지는데 이것은 어떤 그 본인이 어떤 그 방향성에 있어서 노력하는 가운데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축삭이 더듬는 거예요. 방향을 잡기 위해서 더듬고 가다가 어느 그 어떤 그 공부 과정 속에서 어떤 그 시도 진행이 이루어질 때 이 축삭이 이제 수상이 돌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 과정은 좀 힘든 어려운 과정이지만은 굉장히 어떤 그 노력 속에서 이게 계속 이 축삭도 그 뭐야 수상 돌기도 어떤 더듬어 간다고 그걸 더듬는 게 미지의 세계를 그저 그런 보이지 않는 길 계속 더듬는 거죠. 그래서 이 더듬는 시도가 그 사람의 어떤 가정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이제 딱 어느 순간 탁 연결이 되면은 그 형상이 보이고 명확하게 형상이 보이고 눈앞에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도노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반짝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어떤 그 인과관계 속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에, 그게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러한 그 속성이 과학인 것이고 어,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어떤 그 현상이기 때문에 과학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본인이 공부가 조금 아직까지는 어떤 그 큰 길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도 되죠. 이제 본인이 이제 물론 스스로 겸손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는 머리가 나쁘다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강좌를 보면은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그 상당한 공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그 정도 말을 할 수 있으려면은. 그리고 이제 나 같은 나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교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그 듣는 사람의 입장, 그냥 그 가볍게 이제 즐기는 입장인데, 물론 이제 가만히 듣고 있어도 이제 자주 듣다 보면은 그게 뭐 길이 난다고 그러나, 물론 자주 듣다 보면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듯이, 예, 듣는 것만 잘해도 그래도 좋다 이거죠. 이게 어떤 경전을 뭐 공부, 뭐 교리를 뭐 공부해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은, 실제 난 거기까지는 갈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분의 이제 특성은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세분해서 보는 어떤 적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뇌도 이제 두 가지, 이제 좌뇌형이 있고 우뇌형이 있는데, 특히 좌뇌형은 모든 것을 이제 세분해서 보는 거예요. 세분해서 쪼개보기 때문에 그 길이 과정이 굉장히 어떤 멀어요. 이렇게 이게 멀고 이렇게 사진 찍듯이 이렇게 보는 분은 천재형에서 그런 게 우뇌형이라고, 천재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우뇌형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사진 찍듯이 이렇게 딱딱 입력하는 그런 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천재형 뇌라고 하는데, 굉장히 지금의 세상에서는 그런 뇌가 조금 굉장히 좀 어드밴테이지를 좀 갖죠. 그래서 본인의 특성일 뿐이지 그 뇌의 특성일 뿐이 자신이 이제 머리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세분해서 보는 사람은 당연히 어떤 행로가 이렇게 좀 느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씩 보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이렇게 쉽지만은 않겠지만, 어쨌든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이 세상에서의 역할을 가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또 무의미하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라마누잔이나 폰 노이만 같은 그런 세계적인 천재들은 또 어떤 운해형 내에 가지고 어떤 뭐라고 하냐, 이게 번뜩이는 아이디어랄지, 그런 자신이 어떤 깨닫는 것은 이렇게 어떤 아름이 이렇게 이제 갑자기 이렇게 뭐 도노사상처럼 갑자기 이렇게 나오지만은, 이렇게 번뜩이지만은 본인도 그것이 어떻게 된지를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증명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어떤 뇌의 특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굳이 이 불교를 갖다가 각이 아니라고 이제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모든 게 이 세상은 하나의 어떤 동시성,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불교라 하더라도 불교 속에 가학이 숨겨 있고, 가학은 또한 그 불교 영향, 불교에서의 어떤 불교 사상에서 힌트를 얻어서 또 하나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완성이 또 이루어지고, 갑자기 이제 연구를 하다가 불교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것이 또 완성이 되는 그런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서로가 등을 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맞대고 있다 말이에요. 서로가 맞대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닮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닮아 있고, 서로가 의지해 있는 것이, 그 의지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또 완성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두 개가 만나서 하나 또 가지를 내면은, 이 가지가 하나의 뭐냐면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하는, 서로 이질적이라고 하는 것에 또 연결될 수 있는,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학문의 완성을 또 완성해서 오는 하나의 어떤 가능성을, 또 하나의 가지를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 스님의 어떤 도노의 어떤 길이 굉장히 또 가까워졌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또한 깨달음이 있어야 사회가 또 발전할 수가 있겠죠. 훌륭한 스승이 이 땅에서 또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붓다로도 자연 스님 강좌 잘 보고 있습니다.